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내 자원봉사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재정 지원이 없었던 동단위의 자원봉사 캠프에도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민카드의 저조한 이용률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2018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카드 이용 시 각각의 시설에서 회원가입을 이중으로 하는 번거로움을 들며 편의성 부족이 낮은 이용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민카드가 안 되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각 곳에 가서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고 와서 이걸 업로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서울시민카드는 도서관과 미술관, 체육시설 등 시내 공공시설에서 발급하는 플라스틱 회원권을 한 장으로 모은 통합형 카드로 7억 9,300만 원의 제작비를 들였지만 누적 회원 수는 3만 명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카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시민카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많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를 통합해서 서울시민카드 하나로 서울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5개 자치구에서 서비스 중인 서울시민카드는 2019년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되며 현재 서울시민카드가 연계하는 공공시설은 시립 33곳과 구립 249곳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는 흉물스러운 조형물 방치와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 공간 열어주고 주민들에게 와서 즐기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안 즐겨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지금. 옆에 흉물스러운 것만 다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열린 2018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혁신단체와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을 포함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혁신센터에 대해 연간 169억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조형물 방치 등 관리 부실로 청년들과 주민들이 서울혁신파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혁신파크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혁신계획관에서는 전체적인 혁신파크 전체적인 안전점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사회혁신단체 유치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확장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에 설립된 사회혁신 플랫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100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84.1%, 장애인 70%, 장노년층이 58.3%로 조사된 바 있는데요. 사회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라도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이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 낮은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2018년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지적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조직 문화가 그래도 수도 서울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청렴도 문제라든가 공무원의 공직기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는 2017년도에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였으며
2018년도 바뀐 발표 방식에 따라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이어야 되고 조직적으로도 독립적이어서 계획에 맞게 이렇게 계속 짜서 맞춰서 이렇게 감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1월까지 공직 유관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수장고 건립에 대해 예산 낭비 가능성 및 다양한 대안 강구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강원도 횡성에 추진하고 있는 수장고 건립 사업은 장거리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부지 매입 검토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계획안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장고로 만들어진 예산보다는 주변에 환경 조성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장고 토지의 임대 방식에 대해서는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 토지를 점유할 필요가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부 계약 및 사용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말씀하신 강행 규정입니다. 일방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강행 규정을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고요. 33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수장고 사업은 서울시가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원도 횡성군이 부지 무상 임대를 제안하며 성사된 바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해피스팟 사업이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종료되었습니다. 긴급하게 휴대폰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서비스였던 만큼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가 다시 제공될 수 있길 바라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